우리 또 의원님은 국정원장 이제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자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직후,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까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그게 외교부에서 12월 3일 예.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이루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검에서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정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에 있다고 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한 달 전에 어쨌든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라인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네.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그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 지켰어요. 네, 예의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시는 바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홍 장관과 김태호가 미국과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는 그 몇 개 팀들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상당하니 홍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 김태호하고 연락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조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됐든 홍 장관은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 네. 독립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16일 아니고 14일 날 부른 사람. 그렇죠. 14일 날. 네. 그 16일 날 부르면 그건 그건 안 되고. 독립지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상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특검의 발표를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지방선거니까 당신들하고 만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자. 네. 지방선거 끝나고 만나자 했는데 아무튼 썸띵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신중하게 저희가 봐야겠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요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그 될 것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들 보고 그러나 있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났고 복직 요원하는 것을 제가 안 됐거든요. 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이 해외 공작금 연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하면은 저는 과거에 그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네. 독립지사의 예우를 해도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 지켜보면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개헌 버스가 2차 계엄 가능성이 예.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국정원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장 회의도 국회 본회의 그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계엄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분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부서장 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네.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네. 상명하복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차장도 일종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 취급합니다. 그분들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김태호라는 이 작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김태호를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사팀도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홍장은 독자적으로는 그런지 못할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든지 지시가 혹은 있었지 않겠느냐. 조태영 국정원장이 시키든지 하죠. 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1차 때 못 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현장에 출동한 부대들, 수방사, 특전사, 그다음에 방첩사, 그다음에 육군본부, 수뇌부 뭐 이쪽을 중심으로 군을 예를 들면 수사를 했다 그러면 네. 당시에 합참은 뭐였냐, 국방부는 뭐였냐, 안보실은 뭐였냐, 국정원은 뭐였냐 이거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첩사 같은 데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과 안보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그 부분들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속고 그렇지.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다 속았는데 707 부대장 있잖아요. 김현태. 예, 김영태 얼마나 국회에 나와서 정의로웠어요. 아, 출마했잖아요. 네. 그런데 싹 김현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쁜 네. 액션이었죠. 김현태는- 다들 일공수회단장 막 울었잖아. 네.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지시한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의원님 김현태는 왜 안 잡아가는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그 특검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뭐 아무튼 정치권에서 특검을 뭐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나오죠. 예. 아니 나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걔는 출동을 했던 개헌군인데 때려부시고 다 때려부시고 맨 했던 애인데 처음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예. 김동혁이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거고 네. 맨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법원으로 구속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신청을 했다고 법원에다가 네. 그렇게 되는데 법원이 반응을 안 해요 지금. 아 이거를 그런 걸 절차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나는. 선거 나왔어 지금.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정확하게 없어요. 정말. 그 아직도 밖에 있다는 게. 아.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특전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김현태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정신 차려라.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부대와 부하들한테 지금 엄청난 불명예를 주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김현태가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나는 요렇게 가야 된다. 내가 살 길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길이 죽을 길이죠. 죽을 그러니까 길이야. 근데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네. 그리고 2차 특검도 지금 하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많으니까 네. 기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하면 우리 계엄을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실상을 알린 그 의인.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2차 종합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때 그 계엄 선포하고 이튿날 그 국정원 회의 네. 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입건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예, 거기서 저기 홍장원 차장이라고 해서 빼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환 조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지금 뭐 피의자라고는 합니다만은 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떤 선별 작업이 있지 일단은 회의에 참석한 이상 거기에 이제 뭐 정무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그랬겠죠. 네. 그러면은 1차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안 사람이기 들어갈 때문에. 수가 없어. 안 들어갈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 입건에 가깝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약간 좀 뭐 충격 받으실 필요는 지금 단계로서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약간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반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보면 뭐야, 마지막에 이거. 대반전 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홍 차장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CIA 관련된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한 메시지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명백하게 이렇게. 부인 취지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혐의는.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어떤 증거를 발견하고 어떤 그 증거 목록에 따라서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워낙 계엄 관계에서 그 전국에서 체포 명단, 체포 리스트를 다 얘기하고 그 당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에게 엄청나게 인상을 준 아니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전화해서. 그렇죠. 싹 다 잡아들여. 네. 뭐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어디? 평양. 뭐 그러니까 너무나 뇌리에 각인이 돼 보이부 있거든요. 막 이런 게 뇌리에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보다는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 이제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은 2024년 12월 4일 이른 새벽 정도에 아마도 윤석열이 김태호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과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그런 주문을 했겠죠. 이러저러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달라 그러니까 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국무부나 백악관이 파트너였을 것 같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CIA 쪽에 연락을 좀 해가지고 윤석열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된 회의체가 당시에 정무직 회의 부서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조태용 원장이 당연히 이제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을 텐데 그 참석자니까 그 경위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추후의 대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건데 저는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건의한 게 있었어요. 아, 윤석열한테. 여인영이? 예. 하더라도 내년 1월에 트럼프 취임한 뒤에 하시라고. 계엄을 실제로. 계엄을. 지금 바이든이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훨씬 말이 잘 통하실 거고. 그런데 내년 1월에 취임이다. 네.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도 있었다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해외 다녀오셔서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면 그때 거기에 맞게 그 트럼프 부정선거 좋아하니까 세트로 세트로 네.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왜 지금 하시냐? 황급하게 서둘러서 했느냐 하려고 하느냐. 네. 여인형이 맞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이 CIA와 접촉하고 뭐 국무부와 접촉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이든 정부에 이게 CR이 맥히겠냐고 이게. 아 당연히 안 먹혔겠죠. 그렇죠. 안 그게. 먹히는데.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그때 이 연병들을 했냐 이거. 좀 믿기 힘든데 종합특검이 어쨌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뭐 미국 CIA에 접촉해서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혐의라고 하는데 알려지긴 지금 거기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죠. 일단은 홍장원 차장님도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저런 일을 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그렇게 전달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 말을 부하들이 했다는 것도 듣지 않았고 예. 만약에 내가 했다면은 윤석열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윤석열 지시를 따랐는데 그 따른 것이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할 의지로 따랐는지 아니면 통상적 업무로 생각하고 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홍장원 차장님께서는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할 의지는 없었다라는 거 우리를 모두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검찰 특검 쪽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특검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진술도 많이 하고 진술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입건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뭔가 그렇게 혐의를 잡긴 잡았는 게 확실하진 않다 이거예요? 혐의가 있긴 있는데 말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혐의가 있는 거하고 그 혐의를 종사하기 위한 고의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한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고의는 없었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구속영장들을 피해간 경우인데 사실 홍장원 차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윤석열 좋아한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이상은 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이상을 판단한 그 시점이 언젠가. 이 부분에 따라서 내란의 주요 행위에 종사할 의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란의 주요 행위 임무를 할 생각은 없었고 어느 순간에 아 이건 내란이다라고 판단하고 빠져나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홍장원 차장을 바라보는 눈빛,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그때 논리는 정치 논리로 바라봐요. 이 사람은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에 반대를 했고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특검은 수사 논리로 그렇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이게 특검이 정치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거기서 하는 일은 수사고 그거는 법 논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막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법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건 죄가 돼, 이건 안 돼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약간 좀 그런 과정에서 약간 불일치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 말고 지금 여러 명이 입건이 됐어요. 그 개선이 지휘 개선이 조태용 포함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같이 했다라는 의심이 있으니까 특검이 입건을 한 건데 거기서 홍장원 차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홍장원 차장만 쏙 빼고 나머지만 입건해. 그럼 이것도 그 자체로 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봐주려고 한다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건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를 다 해보고 끝나면은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국정원 내부의 어떤 정치 싸움, 정치 다툼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지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헌법 존중 T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각 부처마다 만들어서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을 막 솎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그걸 안 했대요. 들어보니. 아 헌법 존중 TF가 작동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헌법 존중 TF가 지금 총리실 주관으로 그렇지. 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총리실 소속이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로 안 했대요. 국정원은 구조상 쉽지 않은 부분. 그런데 그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뭐 하고 말았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속아내지를 못했고 윤석열 때 있었던 간부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종합특검에는 거기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을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 차제에 제대로 헌법 존중 TF를 안 해서 못했던 그런 어떤 인적 청산을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요런 관계에서 지금 또 이게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태용, 홍장원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입건돼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진짜 타겟은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간부들 이 사람들이 진짜 타겟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밑에 간부들이 타겟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수사로도 이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홍장원 어쨌든 차장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컥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제 특검에서 부르는데 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참고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당장 입건하지 않고 그냥 덜컥 입건을 해버렸다는 확실한 어떤 혐의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혐의를 잡았다가 아니고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봐야지. 그럼 참고인으로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피의자로다가 전환할 수도 있는 참고인이냐 그거보다는- 피의자냐 피의자성 참고인이냐 이거 정말 애매한 말장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쯤에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그 라인에 있대 여러 사람들이 입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입건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장원만 입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비가 될 수가 있냐면요. 홍장원은 면죄부를 약속받고
양심선언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소비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입건을 그쪽 라인에 입건했다면 공평하게 다 입건하고 조사하고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깔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차장 그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우리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약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실드를 치는 거는 서로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게 참고인으로 아까 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바로 입건을 피의자를 입건을 해버린 거는 뭔가 중대한 우리가 몰랐던 중대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특검은 기본적으로 법논리가 우선되는 기관이고 그러자면은 우리 보면 좀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기 도이치를 대검에서 실무정그 밑에서 이렇게 도이치 사건 은폐한 거 실무 작업했다는 미국 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사람 피의자 입건 안 하고 그냥 계속 참고인으로 와라 막 이렇게 신랑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래서 왔어. 근데 왔지만 근데 홍장원 차장은 덜컥 피의자로 입건을 해. 예. 그럼 뭐 종합특검이 그렇게 편향되게 불공정하게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랬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더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어떤 단서를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예를 들어서 네. 김관영 보여지는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란 관련해 가지고 입건이 됐다가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 네. 예, 그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 고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고발을 하게 되면 그건 입건이 되는 거니까. 예,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뭐 확실하게 잡히는 혐의가 있다 이렇게 가기는 저는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뭐 특검이 어쨌든 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일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홍장원 차장님 같은 경우는 고발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단편적인 정보만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판단을 좀 못해서 참 답답하긴 그리고 한데. 이제 홍장원 차장은 지금 메시지를 내지 않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지금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